문제 9번입니다. 두 벡터, 벡터 A, 벡터 B에 대하여 벡터 A 빼기 벡터 B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벡터의 차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일단은 시점을 일치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벡터 A를 자 이렇게 옮겨오도록 합시다. 크기와 방향에 같게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 뺀 쪽의 종점이 시점이 되는 벡터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벡터 B를 뺐으니까 바로 여기가 시점이 되는 벡터가 될 테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바로 찾고자 하는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벡터 A 빼기 벡터 B를 우리가 마이너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 이게 벡터의 차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B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벡터 B는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벡터 B입니다. 우리가 지금 벡터의 덧셈으로 바꿔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것처럼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려준 게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에서 세 대각선 AD, BE, CF의 교점을 O라 하고 벡터 AB는 벡터 A, 벡터 AF는 벡터 B라고 할 때 벡터 EC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벡터 EC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니까 지금 이런 벡터가 벡터 EC죠. 자, 벡터 EC가 주어진 벡터 AB와 벡터 AF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는 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합시다.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이니까 벡터 EC를 이렇게 옮겨 올 수 있겠습니다. 써보면 벡터 EC는 벡터 FB랑 같게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벡터가 주어지면 동일한 시점을 이용해서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벡터 FB는 동일한 시점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합시다. 여기선 당연히 A로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벡터 AB 마이너스 벡터 A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벡터 OB와 벡터 OF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주어진 조건 자체가 지금 벡터 AB와 벡터 AF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벡터 AB는 벡터 A라고 했고 벡터 AF는 벡터 B라고 얘기했으니까 벡터 EC는 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벡터 AB, 벡터 AD, 벡터 AE를 각각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할 때 다음을 벡터 A, 벡터 B, 벡터 C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벡터 CF인데 벡터 CF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를 찾아보면 여기서는 벡터 DE가 있겠습니다. 벡터 DE를 시점 A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의 차로 표현을 해보면 벡터 AE에서 벡터 AD를 뺀 게 되겠죠. 그렇다면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은 벡터 EB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A를 시점으로 벡터의 차로 표현을 해주면 벡터 AB에서 벡터 AE를 뺀 게 되겠죠. 벡터 AB는 벡터 A고 벡터 AE는 벡터 C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C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벡터 BH인데 벡터 BH 같은 경우에는 자, 벡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벡터 BE 더하기 벡터 EH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BD, 벡터 DH를 해도 답은 어차피 마찬가지긴 한데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 BE는 벡터 BA 더하기 벡터 AE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벡터의 덧셈을 그냥 활용한 방법입니다. 자,
시점을 그냥 종점 일치시켜서 두 개의 벡터로 분리한 것 뿐이에요. 자, 벡터 BA는 마이너스 벡터 AB랑 같을 테고 벡터 AE 그대로 써주고 벡터 EH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 찾아주면 여기서는 벡터 AD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벡터 A에 벡터 A는 벡터 C가 될 테고 벡터 AD는 벡터 B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인데 벡터의 실수배를 이용해서 벡터의 연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벡터의 실수배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자의 덧셈 뺄셈과 사실상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배 법칙 적용해주면 4배의 벡터 A 더하기 20의 벡터 B 마이너스 3배의 벡터 A에 마이너스 18 벡터 B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벡터 A끼리 계산해주면 벡터 A가 될 테고 20 벡터 B에서 18 벡터 B를 빼주면 2배의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적용해주면 3배의 벡터 A에 2분의 3의 벡터 B에 2배의 벡터 A에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 B가 되겠습니다. 벡터 A끼리 계산하니까 5배의 벡터 A 될 테고 2분의 3 벡터 B에서 2분의 1 벡터 B 빼주면 벡터 B가 되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벡터 X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 X를 찾는 거긴 한데 X에 대한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을 보면 벡터 A 더하기 2배의 벡터 X 우변이 3배의 벡터 X에 마이너스 6배의 벡터 B가 되겠죠. 자, 벡터 X 갖고 있는 애들을 전부 좌변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해주고 벡터 A는 우변으로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벡터 X가 마이너스 벡터 A의 6배의 벡터 B가 될 테니까 따라서 벡터 X는 마이너스 1씩 곱해줘서 벡터 A 더하기 6배의 벡터 B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죠. 5배의 벡터 X 빼기 10배의 벡터 A 더하기 4배의 벡터 B 더하기 8배의 벡터 A 3배의 벡터 X입니다. 자, 각각 이항시켜주면 5배의 벡터 X에 3배의 벡터 X입니다. 자, 벡터 A는 미리 계산하고 옮겨주면 좋겠죠. 마이너스 2벡터 A니까 2배의 벡터 A, 벡터 B는 넘겨오면 4배의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좌변은 2배의 벡터 X가 될 테고 우변은 2배의 벡터 A 빼기 4배의 벡터 B니까 2분의 1씩 곱해주면 벡터 X는 벡터 A 빼기 2배의 벡터 B가 되겠습니다. 방금 봐서 알겠지만 정말 사실상 1차 방정식 푸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죠. 스스로 확인하기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팔각형에서 네 대각선 A, B, F, C, G, D, H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다음 벡터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1번은 벡터 AB 더하기 벡터 GF입니다. 벡터 AB는 지금 이렇게 있을 테고 벡터 GF는 이렇게 있겠네요. 자, 더할 거니까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벡터 GF와 똑같은 크기 그리고 방향이 같은 벡터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오면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1번은 벡터 AB 더하기 벡터 GF는 벡터 GF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BC로 옮겨올 수 있을 테고 지금 벡터의 덧셈에서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켰으니까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는 벡터 AC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벡터 AC가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벡터랑 지금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가 하나 더 있죠. 자, 바로 벡터 GE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찾은 답은 우리가 벡터 AC와 벡터 G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앞에 그림을 잠시 지워주고, 자, 벡터 AC 빼기 벡터 G5인데 이번 뺄셈이네요. 벡터 AC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G5는 이게 될 텐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벡터 G5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시다. 자, 이거랑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바로 이 벡터가 되겠죠. 근데 하고 났더니 지금 벡터 AC와 벡터 C5를 더한 결과가 됐는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 상태에서 벡터를 더했으니까 결과가 벡터 A5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C 빼기 벡터 G5는 벡터 AC와 벡터 OG의 합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크기와 방향이 반대인 벡터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벡터 AC 더하기 벡터 OG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C5로 바꿔줄 수 있을 테고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 놨으니까 얘는 바로 벡터 A5,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벡터 A5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바로 이 벡터가 되는데 크기와 방향이 같은 애가 하나 더 있네요. 바로 벡터 O2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답은 벡터 A5와 벡터 O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4번입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X와 벡터 Y가 서로 평행하다. 계속 나오죠. 평행하다. 뭘 떠올린다? 실수배를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M에 대해서 M 벡터 X가 벡터 Y가 성립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M은 벡터 Y 쪽에 있어도 답은 구하고자 하는 K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M배의 2배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될 테고 벡터 Y는 마이너스 4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죠. 좌변은 2M 벡터 A 빼기 M 벡터 B, 우변은 마이너스 4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입니다. 같은 벡터를 가진 앞에 있는 실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m과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될 테고 마이너스 m과 k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m이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마이너스 m이 k랑 같아야 될 테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값은 2가 되겠네요. 대단원 마무리 평가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2, AD, AE가 1인 직육면체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은 벡터 AB 더하기 벡터 AD네요. 1번은 벡터 AB 더하기 벡터 AD인데 지금 우리 그림상에서는 얘가 바로 벡터 AC가 되겠죠. 자, 벡터 AC랑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가 지금 벡터 EG입니다. 그래서 1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2번은 벡터 AF 빼기 벡터 AG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네는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벡터의 차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벡터 GF라고 쓸 수 있게 되겠네요. 근데 벡터 GF랑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벡터 CB도 일단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2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벡터 A가 단위 벡터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크기가 1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선분 A2의 길이가 지금 선분 A2의 길이가 여기죠. 선분 A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번 벡터 A2 단위 벡터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번이 틀렸는데 5번 먼저 하고 4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벡터 EF와 벡터 CD인데 자, 벡터 CD가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EF는 얘가 될 테고 벡터 CD는 얘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면 방향이 반대이고 그리고 크기가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 EF랑 벡터 CD를 더하면 얘는 0벡터입니다. 0벡터. 따라서 이제 0벡터와 벡터 H를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그냥 벡터 AH가 되겠죠. 그럼 벡터 AH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를 찾아보면 되는데 얘가 바로 벡터 B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거짓인 4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벡터 DF의 크기인데 벡터 DF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뭘 찾는 거냐면 선분 DF의 길이를 찾게 되는 거겠죠. 얘는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될 테니까 선분 DF는 2의 제곱에 1의 제곱에 1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6이니까 루트 5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